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800에 7070, 800에 1000이라고 했던 이 번호. 네. 결국 나중에 명의자가 대통령실이 맞았어요. 경호처로 나왔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더 이상해. 경호처가 이 번호를 빼서 등록을 해놓고 해지를 했어. 거기에 관련된 기사 보면서 일반 언론 기사에 나오지 않은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박균택 의원이 KT 측에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KT가 02-800-7070의 고객명은 대통령 경호처라고 했습니다. 이게 2022년 5월 10일에 개통을 해서 2023년 5월 23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명의를 변경했고 올해 5월 29일에 해지한 후 당일에 재개통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자꾸 이러는 거죠? 일단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화를 주문한 거는 경호처가 맞아요. 근데 경호처가 이 번호를 안 쓰고 그냥 그대로 해갖고 준 거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 번호로 해갖고 수신된 내력은 있는데 발신된 내력이 없다. 뭐 이런 개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화 거는 건 안 되고 받는 것만 받는 것만 했다는 거야, 이 번호로. 받는 것만 되는 번호였나 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번호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그동안 한때 키폰 사업으로 전라도에서 판매왕을 했던 송 작가가 내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신 전용이면 거는 것만 되는 거. 응? 거는 것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신 전용 번호로 이걸 썼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수신 전용으로. 그러니까 수신 전용, 발신 전용으로만 쓴 게 아니라 아마도 이 번호를 키폰으로 연결해서 썼던 것 같아요. 키폰? 그건 뭐냐면 키폰이라 그래갖고 이 번호 하나를 단자에 연결을 해서 나머지 다른 번호들을 이 번호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7070 번호 하나를 메인 번호를 해갖고 쓰는데 여기다 전화를 하면은 자, 7070이 울려. 그래. 근데 거기에 71, 72, 73, 74, 75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땡겨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5개 전화번호가 전화를 걸면 7070 번호를 해서 발신이 나가요. 요런 식으로 7070 번호를 대포 번호로 해서 쓸 수 있는 키폰 서비스를 쓴 게 아닌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키폰 서비스를 쓰나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쓰죠. 왜냐면 옛날에는 회선이 귀했기 때문에 이런 거지, 내가 꼭 기억을 시켜야 되는 상호라든지, 특별히 이제 전화번호로 옛날에 텔레마케팅 하는 데가 많았잖아. 그래서 옛날에 이런 키폰 형태로 요 번호를 나눠 쓰는 게 많았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걸 쓰는 데가 많이 업체가 없어졌죠. 왜냐면 발신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또 기능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방식으로 키폰 서비스를 연결해갖고 썼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7070이라는 번호를 너무 사랑한 거지. 받을 때도 그 번호로 받고 걸 때도 그 번호를 쓰는데 여러 사람이 그 한 번호를 공유해서 썼을 거라는 거지. 일전 7070 번호가 그렇게 나오고 발신자 번호가 그걸로 안 나오는 거는 7070 번호가 발신만 해줄 뿐이지 전화 회선은 사실상 여러 회선이 그 번호 하나로 쓰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굉장히 좀 좀 오래전, 한 10년 전 이상 사무실 해보신 분은 그거 알 거예요. 자기 사무실에 대표 번호 하나 박아놓고 그 번호로 해갖고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을 때 누구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집어넣으려 갖고도 키폰이 배분도 해주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옛날이다. 아니 근데 그 방식에 익숙하니까 이렇게 썼을 거라는 거고 이거는 그 조직원들만 이 번호를 쓰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전화로 썼다고 봐야 되겠죠. 몇 대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더 웃기는 건 이거예요. 왜 7070 번호를 경호처가 받아놨다가 해지를 하고 재등록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또 중요한 이 전화업자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어? 일상적으로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거는요.
이게 일종의 전화번호 하나가 이게 재산인 거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매우 복잡합니다. 양도양수 서류를 직접 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너하고 나하고 전화번호를 썼는데 그 너 쓰던 전화번호를 내가 갖고 오잖아?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인적 사항과 사업 관계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다 내야 돼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대한 받는 사람에 대한 신분증이 다 따로 들어가야 돼. 이게 전화는 가짜로 이거 받을 수가 없어. 누구든 실명이 있어야 받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양도받거나 전화번호를 단독으로 받으려고 하면 항상 이와 같은 서류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서류가 없이 해제를 하고 누군가가 이번을 새로 등록한 거야. 그러니까 경호처가 아닌 거지. 지가 계속해서 쓰려고 하면 해지할 이유가 없잖아. 경호처가 해지한 것을 누군가가 그대로 받아서 다른 명의로 등록을 한 거야. 여기에 대한 게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기사 안에는. 그래서 경호처가 이 등록을 해지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을 수 있으려면 일단 설치 장소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 전화번호를 내가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하면 이 전화번호가 이 장소에서 그대로 쓰는데 그냥 그 번호 명의자만 바꿀 거예요라고 간다는 거야. 근데 정식으로 양도양수를 하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신분증이 다 들어가서 여기에 등록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안 할 수 있게 하는 건 뭐냐? 자,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 번호를 쓸 건데요. 내가 이 번호를 해지를 할게요. 대신에 이 자리에 그대로 설치가 돼 있으니까 다음 오는 사람한테 그대로 그 사람 명의로 등록을 해주세요. 해야 앞에 있는 사람 기록도 안 들어가요. 앞에 있는 사람 기록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사람은 경호처가 해지한 그 번호를 그 장소에서 그대로 이어받아 갖고 쓰는 누군가일 거예요. 과연 그러면 누굴까요? 경호처가 해지를 하고 경호처가 있는 장소에서 그걸 했던 사람이. 개인이 했는지 법인이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개인이 했을 거예요. 법인이 했으면 법인에 대한 서류가 들어가니까. 저는 이 전화번호가 이 기사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개인 명의 번호로 분명히 등록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전화번호의 명의 변경이 안 돼요. 근데 왜 굳이 이거 공공전화잖아요. 굳이 공공전화를 공공전화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개인이 이 번호를 받았으니까. 공공으로 쓰던 거를 개인이 그냥 받은 거야. 그 개인이 내가 쓰려고 근데 서류를 안 내고 이걸 받았기 때문에 명의 전환이 아니라 그냥 해지된 상태에서 거기로 신고로 들어가면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전화는 김건희 개인 번호이거나 아니면 김건희가 지정한 어떤 인물이 갖고 있는 개인 전화예요.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좀 더 파보면. 그럼 나중에 왜 이렇게 하느냐? 나중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김건희가 내 앞으로 해놨다가 내가 이걸 그만뒀어. 그러면 내가 그때는 서류를 옮겨가지고 다른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이 번호를 갖고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번호를 왜 그렇게 굳이 천공천공이니까. 그리고 이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이 번호로 계속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7070은 사실 잘 모르는 번호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번호가 아니라니까. 은밀하게 이 번호를 딸 때는 경호처 이름을 앞세워서 땄지만 개인이 이 번호를 소유하고 있을 거라고 송 작가는 추측한다는 거죠. 제 뇌피셜로. 그게 아니면 명의 변경이 됐어야 돼요. 경호처가 해지됐을 때. 근데 경호처는 해지 안 된 상태에서 그 번호를 누군가가 등록해서 갖고 갔잖아. 그리고 그 후로 그 번호를 썼잖아. 그 번호 쓴 사람은 유경옥이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경옥이거나 김건희이거나 아니면 이천공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번호의 주인은 누구 건지는 몰라도.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경호처가 해지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 번호를 다시 등록한 사람의 등록자 명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호처가 아니니까 해지했을 거니까. 저는 개인으로 누군가 이 번호를 쓱싹 먹었다.
그리고 그런 개인 용도를 통해 갖고 장소는 대통령실 안에 있지만 전혀 엉뚱한 번호로 이 번호가 활용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르잖아. 경호실 업무나 대통령실 업무로 여기다 전화를 걸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근데 걸어놓고 보면 이 전화를 받는 지역은 용산 대통령실 5층이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번호가 또 하나의 흔히 말하는 그 알라딘 램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요런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얼버무려서 이게 제 추측입니다만 나중에 두고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뭉개고 넘어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로. 전화번호 갖고 얘기 많이 뺐네요.